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였는데 오늘 그 탄력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섹터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섹터 내에서도 그 순환매 변동성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은 음식료 업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월부터 계속해서 순환매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3일간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이는 업종 가운데서 연속성을 띠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상 연속성을 띠지 못하는 업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표적인 업종은 바로 아이폰, 애플 관련주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사실 애플 관련주가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것은 한국 증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를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떨어졌었는데 간밤에는 그 또 흐름이 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WWDC가 나온 이후에 이 많은 이 외신 측에서는 레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어떤 진화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정말 딱 맞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듯한 이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애플은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 선 넘어서면서요. 207달러 선에서 거래에 맞섰습니다. 애플은 지난 5년간 주가가 9%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많은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간밤에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 비중 확대로까지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27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로 강력한 포지셔닝이 가능한 기업이다. 기기 교체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AI 기능 사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AI 기능 지원 핸드폰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총 마진 개선 및 서비스 성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에버코어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전략이 사용자 핸드폰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AI 전략은 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년 판매한 아이폰으로 제안하는 것은 슈퍼사이클의 시작의 증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사용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간밤에 아주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내 회사에서는 아이폰을 쓰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X를 통해서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오픈 AI가 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하면은 애플 기기가 우리 회사에서는 금지될 것이다라는 다소 강력한 스탠스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럴 법한 것이 이번에 애플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화를 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친구와 함께 이데일리 TV 앞에서 보기로 했다. 라는 약속을 만들었다면은 까먹고 있다가 금요일쯤에 애플의 시리에게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통화 녹음을 통해서 서머리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이게 보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낸 건데요. 그렇다면은 업계 분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애플은 그렇다면 갑자기 왜 통화 녹음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애플은 굉장히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통화 녹음 기능을 제안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애플도 이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의 진화 사항을 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1G, 2G, 3G, 4G, 5G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화만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2G로 넘어오면서 문자 메시지가 가능해졌고요. 3G가 넘어오면서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4G로 넘어오면서 동영상이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AI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텍스트로만 전체적인 정보를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오감처럼 작동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할수록 애플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더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 녹음 기능을 이렇게 갑자기 허용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보안은 어떨까요? 애플 측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퍼블릭 컴퓨터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기밀 정보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설계한 애플 반도체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정보는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보관을 할게라고 애플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오픈 AI에게 모든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저희가 포함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이 AI 관련 이번 WWDC는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애플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챗 GPT의 기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플이 사실 AI 쪽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애플이 구글 맵을 쓰다가 애플 맵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챗 GPT를 가지고 와서 쓰긴 하지만은 이후에 애플이 가지고 온 빅데이터로 앞으로 이 AI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독사과인 줄 알았던 미국산 꿀사과였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SK증권 측에서는 애플의 밸류체인 최선호주는 ITM 반도체 BH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또 마켓무버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이번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보이고 있는 순환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기간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는 식품업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부터 강력한 힘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적을 기반으로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더워진 날씨로 최근 3거래일간 또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랠리다라고 하면서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김밥, 그리고 어제는 막걸리까지 힘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는 인기로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K푸드 그 섹터 내에서도 재료가 다양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떠올랐던 막걸리는 이 안에서 국순당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 상승세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막걸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역소주 관련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업종에서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떠오른 막걸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나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온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때문에 좀 두각을 드러냈는데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년 미국 수출액이 42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순당뿐만 아니라 서울 장수주식회사 이 막걸리의 주식회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4월 누적 해외 매출액이 600억 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확인되고 있는 섹터 내의 업종들에서 이렇게 수출과 실적을 기반으로 탄탄한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빙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너무 더워진 날씨에 빙과주가 정말 말 그대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0거래일간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 혜태제과는 29.9%, 빙그레와 농심도 10% 넘는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혜태제과와 농심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이 그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5,68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 음식료 업종을 좀 강력하게 담아냈습니다. 39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안에서는 오리온과 농심, CJ제일제당, 대상과 같은 기업들을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오후 12시 기준으로 959억 원의 순매수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음식료 업종이 강력한 순매수세로 이어졌고 이러한 순매수세가 이 주가의 기분 좋은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해까지 6월 11일까지 상승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의 상승세가 정말 상당했는데요. 특히나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진 식품주는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73%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빙그레는 100% 가까운 상승세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의 기반은 수출 데이터,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글로벌 K푸드 시장 안에서 실적이 단단하게 보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 누적액 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이미 7.6% 상승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라면, 과자, 음료 같은 식품업체, 특히나 가공식품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건데 라면이 전년 대비 36.2%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힘을 좀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 지역도 넓게 펼쳐나가고 있고 품목 역시나 다각화시키면서 정말 매년 최고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노력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 수출치가 더 기대가 되는데 우선 삼양식품은 이 라면의 인기에 밀양 공장을 생산 라인을 추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개가량 가지고 있어서 라면 생산량이 18억 개에 불과했는데 한 개 더 추가 6개로 증설을 하게 되면 최대 라면 생산량을 25억 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인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생산량까지 더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수출량과 매출액 그리고 실적까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 수출하는 국가를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노력이 보여졌는데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의 유통망을 확장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통처도 늘리고 있고 유통 라인, 생산 라인도 확대함으로써 이제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수출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지금 FOMC를 앞둔 고환율 상황에 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수출이 탄탄한 업종, 탄탄한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유지가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오늘 시장의 핵심은 사과죠. 애플이죠. 결국에는 애플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애플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분출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이제 오늘 꺾일 수도 있었던 방향성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데 큰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 입찰이 호조가 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또 애플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전일 하루 전날이었죠. 그 혁신 기술이 조금 미비하다 WWDC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도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FOMC,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 이런 주요 일정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K푸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또 정리를 해주시긴 했었지만은 결국 K푸드가 이제 그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이 1월부터 4월까지 한 40억 달러 달성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뭐 K푸드라는 것이 잠깐 한번 팔려서 잠깐 인기 때문에 유행 때문에 많이 팔려서 실적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아닌 꾸준하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드러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같은 경우 삼양식품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김밥 같은 경우는 우양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국순당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 마니까 FNG였죠. 삼계탕까지 해서 K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빙과류 같은 경우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폭염 테마로까지 엮이면서 K푸드 전성시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출액이 늘어나서 수혜를 보는 이제 기업들은 화장품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화장품 K푸드 같은 수출과 관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분명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일조했던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결국엔 수출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담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분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온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이폰, 애플 관련주들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 이노텍 하면은 아이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고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이폰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이 약 8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이폰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폰 판매량이 많아진다 혹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종목의 실적을 이제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실적의 예측치가 높게 잡힌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어제 이제 애플이 반등이 나오면서 애플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죠? BH라든지 LG 이노텍이 그 전날에 급락한 이후에 급락한 부분을 다 메우는 그 갭을 다 메울 정도로 강력하게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AI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이폰 15 프로만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이폰 15 프로를 제외한 다른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리즈는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 교체 주기가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한 기능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폰 시리즈의 이전 시리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LG 이노텍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1일 수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하며 2,7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지나가면서 하락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727억 원, 57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후 12시경부터 2시까지는 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모두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 이 시각 기준으로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214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는 38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양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주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오늘 시장은 또 아무래도 내일 주요 이벤트들, 경제 지표도 그렇고 FOMC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긴장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또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동성에 좀 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오늘 시장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떤 경제 주력이 조금 안 되신 분들도 CPI랑 FOMC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름 알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지표죠. 근데 이런 지표 경제를 앞두고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보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급 총평의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면서 성장주를 접근하자는 거는 보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일 경제 지표를 앞두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일주일 단위로 본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은 뉴욕 시장과 다소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랑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내일 어떤 시장이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인 매매를 해야겠죠. 확인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코너 이름이 수급픽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실려 있는 섹터 위주로 갖고 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섹터를 접근을 하더라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크게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가 매수, 분할 매수만 잘 한다고 한다면 너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좀 안전한 대응,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좀 보수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면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수급이랑 이 거래량이 좀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을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정말 애플의 그 신고가와 함께 오늘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자체가 지금 이 거래일 만에 특히 LG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경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당황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만약에 손절을 하셨으면 오늘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느 누구도 애플이 어제 그렇게 올라갈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벽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건데 요번은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표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지를 투표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제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 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앞서간다. 정책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상충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반대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당연히 새벽에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내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애플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애플 관련주가 갑자기 빠졌는데 야간에 애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주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애플이 하루 시간을 두고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강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해 보시면서 좀 차분히 이 테마주의 순환매에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주 잡아주셨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마음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코프로, 머티, 네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담고 있는데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향 쪽으로 좀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네이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시노펙스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찍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노펙스 그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강세 보였던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망감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 좀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스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한국콜바, 다섯 번째로는 아모렉, 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외국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LS,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카페24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NT,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제, 다섯 번째 실리콘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LS 머트리얼즈 두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인터플렉스와 파마리서치, 그리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PI 첨단 소재와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인터플렉스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뭐 애플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이렇게 PCB 관련주, 인쇄 회로 기판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종목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억울하게 생겼는데 더 울상이 좀 질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더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대본을 11시 전에 드렸어요. 그때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V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1시 반과 2시가 돼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저는 애플 관련 종목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대감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 변화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애플이 그래도 예전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줄고 있지만 꾸준하게 소비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안정적 실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뭐 MS나 구글 등 대체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정적 실적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는 리포트를 열심히 애플 관련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기대치를 만족을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AR 탑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분들께서 기대를 했고 5장 이제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덜어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애플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제 매도한 자금을 오늘 상당히 많이 샀고 그 중에 이제 뭐 경제 지표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일부 줄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애플이랑 이제 아이패드랑 아이폰 15 그다음에 프로맥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수주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BH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LG 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적은 거의 담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죠. 그러면 우린 그 3등을 찾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등은 인터플렉스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랫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맞지만 보유 기간 대비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지금 14시 14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가수급이 사라졌어요. 근데 12시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찍혀 있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조금 빨리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LG 이노텍을 사면서 BH는 조금 줄이면서 인터플렉스를 주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21선 위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거래대금 같은 경우 살아있고 61선에서 안착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WWDC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 3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인터플렉스 좀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관련주 오늘 시장 안에서 LG 이노텍 그리고 BH를 필두로 좀 크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2시 전에는 뭐 수급 상황도 괜찮았던 만큼 지금 이러한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역시나 또 애플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애플이 또 폴더블 시장에 참전한다라고 한다면 PI 첨단 소재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PI 첨단 소재 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없고 시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계단식 상승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전반기에 이제 중국 폴더블 OLED 출하량 증가,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폴더블 시장에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물론 후발주자긴 하지만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어제 애플 인텔리전스랑 공개한 이후에 지금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애플 주가 흐름 보고서 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한번 접근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PI 필름 그리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베이스 필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폴더블 폰 시장의 그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거를 그냥 놔두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 조정도 없고 시간 조정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도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가격대고 수급적인 모습은 사실 막 그렇게 강한 수급이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번 강하게 거래량 나오면은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애플이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몇몇 종목들이 크게 간 만큼 이 시점에서 좀 예측의 측면에서 어떤 섹터가 갈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폴더블 시장 PI 첨단 소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더 상승해줄 수 있을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잡아주셨는데
있는데 이 종목은 뭐 미용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쥬란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리쥬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상기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2차전지랑 애플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면서 해당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부는 이제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이 이끌어줬는데 그 바통을 좀 파마 리서치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 제약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은 클래시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클래시스 이전에 파마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리쥬란 덕분이죠.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서는 전분기 대비 6.8%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20에서 30%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스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6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대장을 빼앗겼죠. 하지만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서 색다른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자진상장 폐지 뉴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진상장 폐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가 힘든데 자진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거는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린 임플란트랑 루트로닉이 사라졌죠. 그다음에 지금 이루다랑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위로 나왔고 파마 리서치가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F라고 하죠. 경영차명 펀드가 이 파마 리서치 지분을 탐내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좀 중소형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반발하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에서 지분을 좀 사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마 리서치가 좀 관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겠지만 저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지막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에 이어서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좀 파마 리서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맥점 나왔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 매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하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안에서 클래시스가 워낙 강력한 힘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짧은 호흡으로는 파마 리서치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도 확인이 되는 만큼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어떻게 더 뒷받침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본 수급 특징주에서 기관 순매수세 1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아까 10%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랜만에 지금 로봇주가 좀 그러게요. 살아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나와줬고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품의 다각화, 특히 협동 로봇 H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P 시리즈, 그다음에 식음료 관련된 E 시리즈 이러한 지금 제품들이 다각화하면서 이러한 라인업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실 상장한 이후에 너무 고평가 아니냐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수출이나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 이런 수출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시간 조정도 걸쳤거든요. 바닥권 만들어 주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온다. 한번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은 지금도 신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가격대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좀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의 이런 매수세는요. 지금 여기서 뭐 그냥 뭐 10% 먹고 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분기,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접근하기는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오늘 올랐지만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좀 부담스러운데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눌림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사실 6월 내내 좀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수급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의 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더 힘을 받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서는요, 유한양행 그리고 아이센스 이 두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스코에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꽤나 좀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관련해서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로 중무장한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이제 획득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실시한 임상에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이 리브리반트와 병역요법이 이미 충분한 유효성을 보인 바 있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내 FDA 품목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얀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렉나자와 관련한 다양한 이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3건 정도의 주요 임상을 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품목 허가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일 뿐 아니라 이 병역요법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유한양행이 이번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뽑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렉나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임상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제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살펴보면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유한양행 이 렉나자와 관련해서 메인 연구인 마리포사 1 외에 이제 마리포사 2, 크리살리스 2, 팔로마 3 등 총 3건의 주요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어려운 임상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가볍게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네. 임상 명칭인 이 마리포사, 크리살리스 요것들이 이제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로 각각 나비와 번데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작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이제 그 나비가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임상 제목에도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타깃하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얀센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병역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한 근거는 마리포사 1 임상으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을 현재 표준요법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입니다. 이제 해당 임상에 따르면 이제 추적 관찰 시점에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타그리스토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0%가량 더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환자가 암의 진행이나 병력의 악화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무진행 생존 기간, 이제 PFS라고 하는데요. 이게 길수록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값이 이제 렉나자 병역요법 같은 경우에 23.7개월, 타그리소 단독요법 같은 경우에 16.6개월로 이제 차이가 났고요. 반응 지속 기간 역시 이제 병역요법이 25.8개월, 타그리소 단독요법이 16.8개월로 집계되면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메인 연구인 마리포사 1뿐만이 아니라 마리포사 2 그리고 크리살라스 2, 팔로마 3 이렇게까지 이제 총 3건의 주요 임상을 확대 중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그만큼 뭐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뭐 허가되는데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리포사 2 임상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마리포사 2 같은 경우는 마리포사 1에 이어서 진행되는 임상인데요. 이제 현재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그리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치료로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환자, 그냥 치료에 실패한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임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 화학요법 3가지를 병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치료제를 사용하고 안 들었을 때 다음 이제 사용하는 게 2차 치료제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치료제 타그리소 투여 후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2차 치료제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69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3세대 약물 타그리소에 불응하는 경우 이후 이제 2차 치료제로서의 옵션이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서 안 들었을 때 다음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렉나자와 이 리브리반트 그리고 화학요법, 3제 병역요법을 통해서 이게 효과를 보이는 경우 2차 치료제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포사 2 임상 같은 경우에는 FDA 품목 허가 전략에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1차 치료제가 불발됐을 경우 2차 치료제로 우선 허가받은 뒤 1차 치료제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2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에 1차 치료제로 이후에 이제 확장 허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2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크리셀라스가 이제 번데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임상은 어떤 임상입니까? 네, 이제 크리살리스 같은 경우는 희귀 변이에 대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EGFR 양성 변이 중 비정형 EGFR 변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EGFR 변이 중에서도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형,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뭐 폐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정형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1차로 투여했을 경우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5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객관적 반응률이 뭔지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면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종양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등 뭐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등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역시 높을수록 우수한 치료제고요. 이 55%를 기록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약의 ORR이 45%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무진행 생존 기간 역시 19.5개월까지 늘어나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약물과 좀 비교를 해보면 효과가 약 10%포인트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팔로마3는 뭐 어떠한 데이터를 위한 겁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리포사와 크리살리스가 나비와 번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팔로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팔로마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뜻이 네. 스페인어로 비둘기인데요. 이제 나비와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병용하는 약물 아까 렉나자와 병용한 약물인 리브리반트가 원래는 정맥 주사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혈관에다 직접 꽂아서 이렇게 하는 제형인데 이번엔 피하 주사 이제 팔뚝 이런 데 꽂아서 하는 저희가 뭐 백신 같은 거 말할 때도 네.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의 이제 SC 제형으로 개발되는 임상이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된 팔로마 3 임상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418명 환자의 투여 후 이제 12개월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SC 피하 제형 환자군이 65%가 생존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정맥 제형과 정맥 제형 환자의 경우에는 51%가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팔로마3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마리포사 임상에서 발생한 주입 관련 반응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동일한 병용요법으로 이제 리브리반트 정맥요법과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을 비교했을 때 이 피하 주사 제형이 주입 관련 부작용이 16% 수준으로 이제 이 정맥 주사가 67%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곁다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또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약물 자체에 대한 좀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의료진들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렉나자의 피크 세일, 이제 판매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도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증권가에 따르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 세일 기간이 기존의 7년 후라고 봤는데 그것을 5년 후로 이제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1차 치료제 피크 점유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뭐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렉나자의 글로벌 권리를 가진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피크 점유율을 50%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로열티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 마일스톤 단계별 개발 그 비용 외에 이제 마일스톤 외 판매 로열티라는 게 있는데요. 판매될 만큼 일정 부분의 비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훨씬 더 많은 이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 1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따르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30조 원에 달하고 이 중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EGFR 변이가 약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제 존스앤존스의 목표대로라면 50%, 한 2조 5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렉나자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한양행은 이제 이 판매 로열티로 한 1,000억 원 가량의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전체적인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이번 아스코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나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 아이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 혈당, 네. 이런 것들인데 네. 보니까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당뇨, 혈당 이런 쪽으로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많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센스는 국내 최초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이센스는 이제 임상을 통해서 CGM 사용 대상을 소아 청소년까지 넓힐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로까지 이제 덩치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아 청소년들에게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이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한 대상을 상대로 임상이라는 거치가 거치게 되고 올해 3분기에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 임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이 CGM 제품 이름이 이제 케어센스 에어인데요. 이 에어 제품 같은 경우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허가가 그렇게 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임상을 통해서 이제 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이 에어 제품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3분기 소아 청소년 임상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허가 변경을 신청해서 2020년부터는 소아 청소년들도 이 에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 분들보다는 성인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왜 이 소아 청소년 쪽으로 더 이용을 하거나 사용 확대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도 성인이 훨씬 더 환자가 많긴 한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당뇨병이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뉩니다.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인슐린 분비 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정부가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CGM 등 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지원하기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국내 1형 당뇨 소아 청소년 수가 3,000명 가량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 CGM 보급이 많이 돼 있지 않은 뿐더러 인슐린 투여를 위해서 혈당 측정기는 이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매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센스 측에서도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소아 청소년들의 당뇨병 환자들의 기기 활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센스가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이제 2세대 제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제 2세대 제품 이제 케어센스 에어 2라는 이제 이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고요. 이제 웜업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약간 웜업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존 제품 2시간인데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부작용 위험성도 낮췄고요. 이제 아이센스는 내년 3분기에 이 에어2 확증 임상까지 마친다는 계획이고 국내에서 먼저 허가 받은 후 미국 FDA 허가까지 추진해 미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확증 임상 같은 경우에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면 가능하고 품목 허가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제품이 출시될 것은 2027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왜 하필 미국 시장을 또 이제 공략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물론 네. 공약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특별한 타깃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워낙 늘 이제 의약품 쪽에서는 최고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이 당뇨 CGM 시장 역시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 환자의 CGM 사용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는 많이 보급이 안 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출했을 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엔터주 대표적인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가장 기대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분기 그리고 이 올해 초에 워낙 힘든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엔터 4사 연초 대비 20%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작년 여름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이 가파르게 다소 좀 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흐름에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단연 스타에 웃고 스타에 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터주 안에서 몇 가지 악재가 좀 발생을 한 건데 그 안에서 하이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가상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 20거래일 만에 이 주가상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부분이 증발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빌리프랩이 이 어도어 대표, 민희진 대표를 소송을 하면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회복되지 못했고 이러한 악재가 엔터사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역시나 최근에 루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좀 증발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NCT 멤버들과 김희철이 일본 안에서 좀 루머에 휩쓸리게 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722억 원이 증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하루에 정말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 날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루머뿐만 아니라 앨범 판매량이 좀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과열된 팬덤 경쟁이 엔터 시장에 좀 과중이 되면서 전반적인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1분기 연초의 하이브 그리고 이 엔터주는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쯤이면 바닥을 딛고 올라와 주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만한 회복세 기대해도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힘을 뒷받침해주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팬덤 시장 안에서 탄탄한 글로벌 라이트 팬덤이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 헤비 코어 팬덤이 아니라 좀 더 가볍게 이 문화를 즐기고 많이 소비하는 전반적인 팬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트 팬덤이 특히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기조가 좀 기여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원이나 콘텐츠 그리고 공연이나 굿즈를 더 많이 즐기는 팬덤이다라고 합니다. 이 팬덤을 확인하는 숫자가 바로 이 스포티파이의 월 청취자 수인데요. 전년 대비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한 기여도까지 같이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단계 FTA 협상이 재개된 이후에 한한
상영 해제 분위기까지 다 한껏 끌어올려지면서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성공적으로 컴백을 한 IP들 그리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들까지 함께 힘을 더해서 이 하반기 그리고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2일 오전에 BTS 멤버인 진이 전역을 했습니다. 진을 필두로 이제 멤버 완전체가 하나 둘씩 제대를 하게 될 텐데 이 K-팝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높은 만큼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로 하이브 역시나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다. 개선된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뿐만 아니라 신규 론칭한 IP들의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 엔터 4사가 더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ISS의 김태성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볼 첫 번째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가 정말 요즘에 핫하죠. 뭐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주가 자체가 꽤나 큰 탄력을 받았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덥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K푸드 약간 끝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물론 그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뭐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뭐 더 갈 것 같기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덜 더워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것 같고요. 그래요? 좀 더 더워지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K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기대감을 붙는 것 같은데 폭염 테마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두 테마가 모두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간 동사의 경우는 이제 수출액이 연평균 21% 증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법인 내에서 기존 냉동 제품 외에도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냉장 제품들 카테고리를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속될 그 상승에 대한 지속성은 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30도를 웃도는 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제 여름 관련된 종목들을 했을 때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수영복 관련된 종목 또한 이제 그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그래도 좀 일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CPI든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환율이 계속 좀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앞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5월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 거래일 때 좀 약간 그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수급들 형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연속성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아마 12만 원, 13만 원대 정도 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고가가 11만 8,400원대인데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예,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수급 형태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네. 뭐 순환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순환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고 있고요. 이유가요? 왜냐하면 어제는 막걸리 관련주가 올랐고 오늘은 또 보니까 삼계탕을 유럽연합에 처음으로 판매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삼계탕 관련주도 예, 뭐 복날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네. 한데요. 뭐 여기에 네. 대해서 수급적인 형태를 최근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순환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섹터에 대해서 편차가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각받는 섹터와 지금 하락하는 섹터가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합니다. 이거는
증시에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확실한 구간을 통해서 수급적인 형태가 그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흐름들보다는 지금은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빙그레는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더 보고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너무 어렵다, 한국 증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장세를 좀 이용을 해서 지금 좀 강한 섹터 그 가운데서도 빙그레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이 기업도 핫합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큰 조정 없이 연이어 계속 이제 이 신고가의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밸류에서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CNC 인터내셔널 또한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지금 화장품주들은 수출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이 약 1,400만 개에서 2,000만 개 사이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여왔어요. 그런데 4월 달 들어오면서 2,003만 개로 기존 이제 1분기 평균보다 한 50%가 증가하는 어떤 판매량을 좀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그게 이제 화답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조는 4월 달만 이런 것이 아니라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캐파에 대한 부족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수요가 이제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의 이제 판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라고 하면 너무 조정 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은 수익을 좀 만끽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의 위치보다는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을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가격적으로 이제 뭐 9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매 전략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의 이제 키포인트는 실리콘2가 여기서 플랫하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시세를 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리콘2를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워낙 잘 가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부담감은 있지만은 주가가 뭐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조정이 오느냐 그 어떤 국면에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9만 원대까지 만약에 조정 오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CNC 인터내셔널만 보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 실리콘2를 앞선 뭐 선행지표 삼아서 함께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인데 이 기업도 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발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아주 기대감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 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반도체 제재만 있지만 않으면은 좀 더 크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지금은 뭐 대외적으로 좀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YC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제조 판매 업체를 했던 그 YIK가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YIK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상호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인데 특히 이제 D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전공전 단계를 마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검사해서 불량 유무를 좀 분석하는 그 흐름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와 최근 지난 4월 때 33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계약 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간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BM 테스트 공정 중요성이 좀 부각되면서 동사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HBM에 대해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높아서 수혜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와 투자 계획에 맞춰서 신규 제품을 좀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신규 제품을 통해서 DDR5와 HBM 코어 테스트 양산에 대해서 대비할 것으로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와 그 대표이사의 코멘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형태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매우 좀 그 갭상승을 통해서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차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매도가 아니라 비중만 좀 줄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추후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근데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이 좀 차이가 큰 게 6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2%대였다가 그 다음 날은 0.3%로 빠질 정도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그 이탈세는 6월달 들어서 좀 크긴 합니다. 네. 크긴 한데 오히려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잠잠해지면은 재차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시는데 신규 접근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그 안에서 태양광 안에서의 갈등이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정말 낮은 가격으로 공급 과잉을 해오던 상황이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여러 기업들이 좀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피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동남아 4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지금 공장을 두고 태양광 모듈을 이 국가에서 조립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서 모듈을 조립한 제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최대 많으면 271%의 과세를 부과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러한 과세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에는 좀 큰 구조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미국에는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AD 그리고 CVD가 중단되게 되면 지금 미국은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태양광 시장 앞으로 더 좀 많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그 기대감이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태양광 수요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신규 설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모듈 생산 능력 자체도 좀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시장도 커지고 미국이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능력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서 중국이 좀 제동이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미 좀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 업체 간의 차별화 포인트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재하다고 해서 우리 한국이 바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IRA입니다. 이 IRA에서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수치를 제한당한다라는 법안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 한국 모듈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밸류업 체인까지도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사의 수익에 따라서 뭐 증시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쉽지 않겠지만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IRA 법안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는 적자 전망이 좀 확인이 됐지만 뭐 유일한 수직 계열화 기업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큐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큐셀이 가장 크게 이 IRA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좀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화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는 분들에게 화신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완성차 부품주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L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SL은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신고가 영역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화신은 못 갈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인도와 중국 매출액이 늘긴 늘었지만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북미발 매출이 조금은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 다른 부품사들보다는 좋지 못한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랑 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혹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짓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가동률이 점차 올라가겠습니다만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필이면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높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재무제표에 좀 부담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엔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 군데는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 그리고 한 군데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을 짓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완성차 판매량이 여전히 지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EV 시리즈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지금 올릴 지금 그런 숫자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는 밸류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좀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탑픽은 화신이 아닐 수는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밀고 있는 거랑도 좀 비슷하네요.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화신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신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가가 좀 오랫동안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모멘텀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일이 많이 남은 기업으로 부품주 가운데서는 화신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휴젤인데 휴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이 이슈가 참 오래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는 1%의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어제 기관주 많이 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젤은 전날이든 오늘이든 굉장히 좀 뾰족하다. 뭐 그 차트로 봤을 때도 많이 뾰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도 많을 거고 매수세도 많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이슈는 그 전일이죠. 휴젤이 그 메디톡스 측에 제기를 했던 메디톡스 측이 제기를 했던 보툴리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대한 관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나왔던 것도 있었는데 휴젤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예비 심결을 좀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메디톡스는 이날 예비 판결에 대해서 큰 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대부분 확정이 났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동사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있지만은 올해 10월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휴젤이 작년 매출에 대해서 첫 3천억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베이스도 잘 깔렸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게 올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들도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부터 좀 의미를 좀 중요하게 두는 게 뭐냐면은 한 증권사에서 그 목표가를 한 35만 원을 잡더라고요. 네. 근데 35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작년 7월 중순 때 이 동사가 전환사채 만기에 따른 연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만기 연장을 했는데 3년간이었나요? 그때 그 표면이자 만기 이자가 제로였는데 그걸 통해서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전환가액이 12만 4,8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주가는 11만 원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그 전환가액이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아래보다 밑에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장을 했다라는 의미는 내년에 그 큰 이슈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7월 중순 때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가는 시점 때 그 엑시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휴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는 하지만은 만기 연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엑시트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의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 비중 축소하라 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아바코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아바코는 오늘 그렇게 상승률이 돋보이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은 수주 잔고가 많은 쪽이 오히려 결국은 주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PNT입니다.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 잔고가 약 3천억의 이제 수주 잔고를 지금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이 지금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은 수주 잔고라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는 단순히 이동 물류 장비의 어떤 수주 잔고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롤프레스라고 하는 장비 업체로서의 이제 변환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라서요. 아바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2차 전지 장비주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점의 소장 그리고 김태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까지 약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강세 섹터는 화장품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10일까지의 수출 잠정 데이터 발표 이후에 재차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국내 셀러 모집한다라는 컨퍼런스 개최 소식에 호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형 수출 비중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환율 강세의 마진 개선과 실적 지속될 가능성 높게 보는 섹터입니다. K푸드 같은 경우는 라면, 김밥에 이어서 김치 관련주인 대상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한 푸드 수출에 40억 달러 YOY로 8% 성장한 데이터 나오면서 관심도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애플 밸류체인입니다. LG노텍 DH 포함해서 애플 밸류체인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애플과 같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애플의 상승과 함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화장품주 잘 가고 있는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본느랑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기업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저는 코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높은 기대감마저 상회하는 빅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동사 성장이 빅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 미코 세라믹스의 호실적,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이 본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6년도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되면서 고객사들의 믹백 증설에 따라서 실적 상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향 조정의 주 원인은 미코 세라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코 세라믹스는 이제 ESC라는 부품을 만드는데요. 진공 상태에서 정전기 이용해서 웨이퍼 고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었는데 이 부분 국산화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오피마진 미코 세라믹스 24%에서 36%로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멀티플 상향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월 10일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님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도 좀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고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한데 지금 PB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초반 흐름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피 기준으로 힘을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5천억 원 이상 지금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시장이 아니라 내일 선물 없이 동시 만기를 맞이하여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흐름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중국발 미국의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게 해당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섹터 자체에 악재라면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일 애플 그리고 이와 관련된 AI 쪽의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결국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결국 3월 26일에 기록한 코스피 기준 2779.40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다는 것을 토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흐름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상승세 내일은 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대표님은 좀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은 뭐 사실은 코스피가 막판에 이제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 선물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 있던 삼성전자가 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대 마감할 걸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대부분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를 좀 올렸던 상황이었고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열흘마다 한 번씩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풍습이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가 좋은 쪽이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클래시도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급등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미용 이런 수출 데이터 호저 기업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좀 쏠렸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전력기기들은 좀 쉬지만 나머지들은 막 올라가는
이런 이제 순환매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른 순환매가 확인되었던 시장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금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0.78%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강보합 전환을 해줬네요. 8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시장은 늘 어려웠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더 그런데요. 지수 자체는 괜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려가는 업종도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또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의외의 곳에서 크게 시세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상황은 어땠는지 마켓 스피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식품주가 강했습니다. 3.5%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화장품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 업종 3% 이상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이폰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고요. 운수 기계 쪽도 오늘 시장에서 2.1% 이상의 상승세, 그룹지주도 1.3% 이상 상승세, 전기가스 업종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특히나 여름이 오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 움직였고 테마주 쪽으로도 강력하게 시세에 나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많습니다. 삐아, 포우런 글로벌, 라이콤까지 일제히 상한가 거래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그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0.8%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22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2,728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7% 강보합권 870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약 11시 구간부터 계속해서 870선을 유지하다가 잠시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수준까지 올려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형주 보면 오늘 시장 사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상승세, LG엔소, 현대차는 모두 내렸고 삼성 바로직스 강보합권입니다. 1위권부터 5위권 보시다시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만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1% 가깝게 상승했다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기아가 강보합권 셀트리온 오히려 2.6% 넘게 내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7% 하락세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도 오늘 1% 넘게 내리면서 네이버는 오늘 17만 원대마저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신한지주가 오늘 시장에서 3.4% 이상 상승 흐름 보이면서 47,8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도 내리는 종목과 이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비등비등한 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땠을지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HLB 제외하고 모두 내렸습니다. 워낙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 알테오젠이 오늘 또 2.6% 넘게 내렸고요.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1% 넘게 내렸고 다만 HLB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워낙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쉬어가기도 했고 HLB 3.5% 넘게 상승하면서 6만 원대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코스 1위권부터 5위권 내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중소형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받은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만 5천 원대. 다만 어제 빠진 거 비하면 오늘 시장 반등 흐름은 사실 강하지 않았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1.9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오늘 시장에서 수출이 잘 된 기업들 그리고 수출을 잘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 매출 가운데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랬고요.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 가운데서 이 매출 가운데서 전체 이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제가 오늘 시장에서 1.8% 상승세,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일자리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6월 10일 수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이 증시에 긴장감을 주던 일정들을 소화해야 할 텐데요. FOMC부터 다양한 경제 지표들까지 어떻게 잘 우리가 대비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디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좀 맞이해 보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네. 분위기를 보면은 나쁜 게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시장에 큰 선물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FOMC에서의 금리 결정 그리고 CPI 지수 물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보였던 이러한 주가의 그리고 시장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내일 시장을 우리가 내심 기대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갭 자체는 내일 크게 없다 하더라도 오늘 선물시장에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개장 이후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까지의 시장 흐름 아마 그 부분이 내일 시장 전체를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섹터의 중심은 언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핵심으로 해서 기타 다른 섹터가 중간중간 움직입니다. 오늘도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모처럼 움직임이 개선되는 자동차 부품 쪽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분명 다분하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특히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것 관련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 만기를 맞이할 텐데 피디님께서 선물이라는 단어도 써주셨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내일은 장 초반에 그 흐름이 방향성을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개장 직후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강력하게 좀 증시를 받쳐줬던 반도체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탄탄한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계속 좀 네. 이어져서 네. 2750선까지는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람이죠. 이게 항상 우리가 좋아 보일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시장이다. 요즘에 워낙 급등락이 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대책은 뭐냐?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섹터별로 이제 좀 대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면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하면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대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를 끌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선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섹터마다 대장들을 하나씩 좀 뽑아 놓으시는 게 그러면 종목이 확 줄겠죠. 그리고 변동성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마성 지금 종목군들 있죠. 지금 대왕고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들도 결국에는 한번 바람에 불었다, 바람에 올랐다가 바람에 또 빠질 수 있는 쪽이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은 자기 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맞고요. 내가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진 자산에서 한 5% 내외 정도로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빨리 서서 빨리 중간에 끊고 나오셔야 됩니다. 꼭대기까지 가져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내일장 전략이라기보다는 지난번부터 제가 현금 비중을 조금씩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자리는 좀 애매합니다. 2,750을 가더라도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 사실은 포트를 조금 단순화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중복되지만 포트 단순화라는 게 상담을 좀 해보면 뭐 포트에 계좌에 뭐 한 10몇 정도 20개씩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사실은 시장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나고 시장이 나쁘면 또 다 같이 나빠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좀 단순화하시고 5종목 이내로 좀 압축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좀 날 수 있고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는 그래도 항상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기대를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2,750선까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섹터별로 흔히 대장주다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서 그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단순하게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어떤 기업 집중해보면 좋을지 저희 공략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휘휘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저는 SL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오늘 동사가 신고가가 나온 기업이고요. 섹터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주가 흐름이 선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종합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HL 만도가 괜찮았고요. 마지막으로 1차 벤더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느 시점에 나아질까 참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SL 또한 52주 신고가와 함께 역사적인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가 1분기 기준으로도 참 괜찮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22%, 단순하게 돈사뿐만이 아니라 HL, 만도나 한온 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중국에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완성차 기업들에게 부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의 개선세가 나온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수주잔고 또한 올해 전망치 혹은 목표치를 꽤나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8%를 이미 달성을 했다는 점을 토대로 올 한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것으로 우리가 내심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29억 원술이 전망이 됩니다. 1분기보다는 아주 약간 낮아진 수치이긴 하나 3분기와 4분기에 맞춰서 실적의 개선세 이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꽤나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결국 업황 자체가 괜찮습니다. 완성차 업체 현대와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괜찮고요.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도 괜찮은 상황에서 마지막 1차 벤더양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4월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한 차례 갭이 나왔는데 이 갭을 아쉽게 무너뜨렸습니다만 이후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좋게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크게 흔들린다기보다는 오늘 종가인 41,600원 혹은 500원, 대략 4만 원 중간 가격대 정도부터는 지지선이 나오면서 저는 주가가 한 번은 더 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47,5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오늘 상승폭 6%대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흐름도 좋았고 이 업황 전반적인 좀 전망을 좋게 봐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매각도 좀 계속 됐죠. 제이시스 메디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공개 매수해서 사모펀드가 인수한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진 상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존에 이제 자진 상폐한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이미 자진 상폐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오늘 이제 클래시스가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클래시스도 이미 베인캐피탈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올과 원택 뭐 이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루다 이런 종목들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영업이익률이 50%를 육박하는 회사는 지금 비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올을 여전히 전 이제 위에가 다 팔림 있고 나가면 비올 정도가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올이 이제 매력적인 거는
RF 마이크로 리들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미용 의료기기들이 쓰고 싶어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이 특허 소송을 낸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판권을 줬던 미국 회사가 이제 판권을 가져갔던 미국 회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서 지금 다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수적인 추가 수입이 계속 증가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장비, 마이크로 리들 이 두 장비를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의 발주가 계속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데 이것도 이게 조금 더 순환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소진 기간이 단축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자리도 지금 이쪽에 조금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6,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손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용기기 섹터 안에서 비호를 공략주로 잡아주셨는데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이 지속적인 수입 증가도 좀 기대가 됩니다. 16,000원 선까지 목표가 삼아 보시면서 내일 시장 안에서 그 힘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은 지난해 219.5%로 전년에 443.7%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의 기업 비중은 34.6%에서 40.1%로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영관 한흥 기업 통계팀장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이나 외식 메뉴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지난달 2.9%에 이어 2%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5%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은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 1월에서 4월에 3%대 중후반을 나타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0.6에서 0.7%포인트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먹거리 수급,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등이 향후 체감 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매매, 전세 거래량 회복과 함께 은행 재원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 2024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52개국 1,605개사 2,969개 부스가 참여해 헬스트레저 트렌드에 따른 저당과 대체육,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식 등 다양한 미래 식품 산업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는 지난해보다 10개국이 늘어난 총 52개국의 국가관을 운영해 참여국 간 비즈니스 모델 교류와 글로벌 식문화 체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47개국, 해외 바이어 250개사가 국내 식품 기업들과 총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